이런 장이 나빠짐으로써 우리가 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피해야 될 식품들은 되게 이제 피해야 될 식품들은 되게 이제 기름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튀김 종류예요. 그리고 왜 안 좋냐면요, 트랜스 지방이 많아져요. 우리가 오메가6 계통의 식용유가 열을 받게 되면은 시스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게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탄수화물, 특히 이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 그 중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설탕이에요. 설탕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밥이 돼요. 근데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유해균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장이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벽에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의 균이 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죠. 면역도 떨치고 또 이런 장이 나빠짐으로써 우리가 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설탕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빵이라든지 우리 쌀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양식이나 사육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말하죠. 되게 양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 분포가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 암은 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을 교란하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암에 많이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되게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음식.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육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쓰죠.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게 쓰는 우리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철분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환경 호르몬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 사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식 중에서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유기농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것은 어떤 GMO 계통이죠. GMO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식물에 동물성 유전자를 집어넣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적인 교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암하고 연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이 되겠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암을 치료를 방해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유기농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농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양에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 가지고 유기농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심히 유기농을 해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인 유기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1급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재배도 경년제 아니면 3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그런 같은 그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O 같은 이런 씨앗 종류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기농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나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유기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너무 유기농을 고집할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봐요. 경제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농약이 정말 우리가 뭐 식초를 쓴다든지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쌀 겨라든지 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제거될 수 있는 농산물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잘 씻어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 농산물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농산물들 씻어내면 잘못하면은 이게 녹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모양이 그 손상을 받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홈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약이 끼어 들어갔을 경우에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가 농약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래서 써서 이렇게 제거하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런 것을 유기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GMO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GMO가 사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GMO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 다음에 제1차 가공이 아니고 2차 가공까지 하는 경우에서는 GM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GMO가 의심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국이었으면 외국에 있는 그냥 들판에다 이렇게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을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잘 다듬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